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매우 외환의 시대. 1400여 년 전 선덕여왕이 통치하던 신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다. 밖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 안으로는 여왕의 통치 능력을 불신하는 세력들의 반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선덕여왕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불교였다. 불교를 정신적 밑거름으로 국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비전. 그 중심에 자장율사가 있었다. 신라 불교를 바로 세움으로써 위기의 신라를 구한 대국통 자장율사.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경주시 남쪽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남산이다.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노천 박물관으로 손꼽힌다. 남산에 남아있는 옛 절터만 해도 100여 곳. 80여 구의 석불과 60여 개의 석탑이 옛 신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는 저 경주 남산의 탑골입니다. 이 골짜기에 탑과 그 불상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탑골인데요. 저 뒤에 있는 저 큰 그 바위에도 바로 그런 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탑이 바로 그 황룡사 구충탑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충탑이 불에 타서 없어져서 볼 수 없는데 당시에 저 탑을 바위에 조각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황룡사 탑이 대강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신라의 그 랜드마크가 바로 저 황룡사 구충탑입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룡사 구층 목탑. 황룡사 구층 목탑은 어떻게 신라의 랜드마크가 되었을까? 당나라에서 수행 중이던 자장율사는 어느 날 한 신인을 만나게 된다. 신인이 말하길 신라의 구층 불탑을 세우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라 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다. 선덕여왕 12년 여왕의 부름을 받고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율사는 신인의 충고대로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짓게 된다. 자장율사의 의지에 왕권 강화를 꿈꾸던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신라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 이곳에서 황룡사 구층 목탑과 관련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거고 강제경 같은 경우도 수대로 지금 바로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찰주 봉기다. 872년 황룡사 구층 목탑을 중수할 때 심초석 안에 봉안된 복장 유물로 알려져 있다. 황룡사 뭐 이 찰주 본계 사연이 많다면서요? 1964년도에 예. 도구를 당했다가 그것이 그 석가탐을 도구로 한 사람들의 그 취조 과정에서 이제 그걸 다시 확보하게 되었죠. 그 찰주 본기에 기록된 그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찰주봉기에 기록된 포인트는 그 신라의 삼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지은 그 인연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내용들, 그 경문한테 증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찰주 봉기에는 박거물이란 사람이 기록한 목탑의 건립 내력과 중수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 한 국가의 위상은 때로 위기 속에서 발현된다. 신라가 그러했다. 선덕여왕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비롯해 여진, 말갈 등 9개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고 민중들 사이에선 밀교가 성행했다.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황룡사 구축 목탑 조성과 함께 자장률사를 중심으로 한 선덕여왕의 불국토 건설은 큰 힘을 얻기 시작한다. 자장률사가 당나라 수행 중 만났던 신인의 예언대로 신라는 불교 신앙의 힘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그때 저런 황룡사 구층탑을 지려면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요. 그때 신라의 국력으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는 뭐 어렵지만 그 당시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와는 다르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진흥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덕여왕 이후, 그 다음에 또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증축이 되고, 그 다음에 중건이 되면서 그 황룡사라는 틀이 잡힌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에 지은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세울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은 아마 오히려 그런 대토목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이 결국 그 군대와 연결돼서 하나를 통일된 어떤 신라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장률사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선덕여왕의 큰 지지를 얻으며 대국 통으로까지 불리게 되었을까? 경남 양산, 자장암 아래를 흐르는 계곡, 자장동천이다. 동천이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뜻하는데 이곳에서 자장률사와 선덕여왕에 대한 일화가 전해진다.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장동천 청정한 계곡물로 귀를 씻어냈다는 자장률사. 자장률사와 선덕여왕 사이엔 어떤 일화가 있었던 것일까? 자장률사가 젊어서 여기서 돛 닦고 있는데 선덕여왕이 와서 벼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벼슬을 않겠다고 거절한 뒤에 여기 와서 귀를 씻었다는 거죠. 평평한 바위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데는 사람의 그 근심 걱정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바위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물소리가 인간의 그 번뇌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도인들이나 조선조 때 선비들이 이런 너럭바위에 계곡물이 흐르는 데 와서 쉬고 했습니다. 아주 그 릴렉스하기 좋은 장소이죠. 자장동천 골짜기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암자 하나를 만날 수 있다. 양산 통도사의 산내 암자 중 하나인 자장암이다. 당나라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자장률사가 바위벽 아래 웅집을 짓고 수도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장률사의 출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시작은 자장률사의 탄생과 관련한 옛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골 귀족 집안에서 이제 자장률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게 된 계기도 원래 자장률사 그 부모님 때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하나 갖게 해달라고 그 보살님한테 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바로 자장률사고 하필이면 태어난 날짜도 부처님이 태어난 4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대개 이렇게 그 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은 그 출생 후에도 돛 닦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장률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진골 귀족이었던 자장률사의 아버지 김무림은 자식 낳기를 희망하며 널리 스님들을 초청해 제물을 희사하고 천부 관음상을 조성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 구도심을 발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자장률사다. 아버지의 발언대로 자장률사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국통으로서 구도심을 발하게 된다. 8만 대장경으로 전해지는 속고승전 자장전에는 자장률사의 어린 시절과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자장률사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세속의 학문인 수학과 역사 등을 두루 배웠지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깊이 무상을 체득하고는 처자를 버리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 낡은 옷과 집신으로 수행하며 여생을 마치려 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출가한 자장률사는 혹독한 고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백골관 수행이다. 자장률사가 그 돌을 닦은 방법은 백골관 또는 그 고골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 그 육체에 대한 집착, 그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떼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골관이라고 그래요. 이 백골관 수행은 초기 불교 내지는 그 남방불교의 수행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북방불교가 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화두를 잡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하지만 이 초기 불교는 맞고 품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백골을 보는 게 아니면 자기 몸이 백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가장 그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남방 불교에서 주로 행해진 백골관 수행법을 자장률사는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 신라 불교의 구산 선문 중 하나인 강원도 영월 사자산. 사자산 남쪽 기슭에 법흥사가 자리하고 있다. 법흥사는 자장률사가 창건한 사찰로 자장률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 중 한 곳이다. 이곳 법흥사에서 자장률사가 백골관 수행을 하던 흔적을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는데 정멸보궁 뒤편에 자리한 무덤처럼 보이는 석분. 자장률사가 백골관 수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백골관 수행은 원시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수행법으로 당시 자장률사가 열반경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당나라 유학을 갔을 때도 열반경을 강의하던 법상 스님을 찾아가 보살계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저 입구가 이제 가로가 한 40cm 그리고 세로가 한 20cm 그래서 성인 남자가 엎드리면 이렇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 돌판이 깔려 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어두운 공간, 이 굴 같은 데서 하는 그 수행 방법은 불교 이전부터 이 동북아시아의 고대 수행법으로 쭉 이어져 오던 전통입니다. 그 초기 불교의 그 수행 유적지로서는 매우 그 드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뭐 1400년이 왔어도 이 승가에서 저걸 중요한 유적지로 계속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분 속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에서 홀로 백골관을 닦은 자장률사. 썩어가는 시체를 관하며 또 자신의 몸이 백골로 변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삶의 덧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국내 고승들 가운데 백골관 수행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스님은 자장률사가 유일무이하다. 아마 그 초기 젊은 시절에 이 자장률사의 주 수행법이 백골관을 아주 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에 남고 그리고 뭐 여기 이 법흥사에 이 지금 저 백골관 수행터도 있는 것으로 보면 인생 말년까지 백골관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인생 후반부까지 일관되게 백골관 수행을 계속 했다고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백골관 수행은 주로 불교 문화권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전해져 오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수행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카톨릭의 그 수도원에도 가면은 사람 해골을
수십 개를 이렇게 신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쭉 진열해 놓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절벽 위의 수도원이 그 메테오라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수사들, 가톨릭 수사들도 이렇게 해골을 보면서 인간 육신이 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백골을 보고 수행을 하는 전통은 형식만 좀 다르지 서양과 동양, 특히 불교와 이런 카톨릭 사이에도 일관된 어떤 공통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백골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떠났던 당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해 당태종의 존경을 받았던 자장률사. 643년 선덕여왕은 당에서 유학 중이던 자장률사를 신라로 불러들여 대국통으로 삼고 현재 경주 분황사인 왕분사에 주석하게 한다. 제상으로 등용하려던 선덕여왕의 뜻을 거절하며 자장 동천에서 귀를 씻어내던 자장률사는 어떤 이유로 대국통의 자리를 받아들인 걸까? 선덕여왕에게 힘을 실어주어 위기에 처해 있던 신라를 구하고 신라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비심이 자장률사를 대국통의 자리로 이끈 것은 아닐까? 중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자신의 개인의 해탈을 위주로 한 불교 수행이었다면 중국에서 귀국해가지고는 개인 해탈보다는 나라 전체의 안녕을 생각하는 그런 호국불교로 전환된 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국불교의 전환이 이 분황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선덕여왕은 자장률사한테 전적으로 국정을 맡겼고 이제 자장률사는 그런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라 그 불국토 계획을 그런 그 플랜을 짠 거죠. 그 장소가 이 분황사에서 구상이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선덕여왕의 초청을 받은 자장률사는 왕궁에서 여름 동안 섭대승론을 강의하고 황룡사에서는 보살 계본을 설했다. 자장률사가 법을 설하는 동안 하늘이 감로를 내려 운무가 강당을 덮고 사부 대중이 감복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선덕여왕은 자장률사에게 승단의 계율을 정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때부터 신라 불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호법보살로서 자장률사의 역할이 커지는 시기였다. 여 분황사에서 이제 자장률사가 야단 법석을 열어가지고 경주 사람들에게 불교의 그 교리와 기본 윤리를 많이 그 설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교는 계율이 그 음살도를 강조하죠. 음살도. 음은 이제 성적인 문제고 살생, 도둑질이죠. 이런 걸 하지 말라. 뭐 이런 걸 굉장히 율사로서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그 당시 승려들에게도 이런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기강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분황사입니다. 경남 양산의 영축산. 인도의 영축산과 같이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머물고 있다고 하여 축서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영축산에 자리한 불보종찰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는 자장률사가 당 유학에서 돌아와 창건한 사찰이다. 불보 사찰인 만큼 자장률사가 창건한 많은 사찰 가운데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다. 통도사에는 창건주인 자장률사의 진영을 모셔놓은 전각이 있는데 통도사에는 창건주인 자장률사의 진영을 모셔놓은 전각이 있는데 계산조당이라 이름 붙여진 문을 통과하면 자장률사의 진영이 모셔진 해장 보각이 자리하고 있다. 자장률사가 통도사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금강계단을 쌓는 것이었다. 통도사 사리가사 사적 양록에 보면 통도사가 위치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자장률사가 연못을 메운 후 그곳에 금강계단을 쌓았다고 한다.
자장 스님이 중국에서 사리 백과와 부처님 입으시던 가사를 가지고 왔죠. 그 사리 백과 가운데 3분의 1은 황룡사 구층탑, 3분의 1은 울산 태화사,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여기에다가 모셨죠. 부처님 가사와 함께. 여기에 대한 이제 모신 이유는 이곳을 신성한 그 계단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단이라는 것은 계율을 지키겠다고 선서하는 데죠. 스님이 된다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스님들이 정식으로 출가하는 그 입문식을 하는 것이죠. 이 계단이 설치된 이후로 신라 사람들의 불교 신앙심이 아주 돈독해져서 인구의 80~90%가 불교화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장율사가 통도사 금강계단을 건립한 것은 당나라 도선 스님이 정업사에 건립한 계단보다 21년이나 앞서 있다. 통도사의 계단 형식은 2층 계단 위에 불탑을 모시고 실제 수계 의식을 할 수 있는 법회장을 따로 만들어 3, 4, 7층이 일렬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단은 전 세계적으로 통도사 금강계단이 유일하다. 그만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국통 자장율사의 영향력이 신라인들에게 불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그 자장가 있죠. 그 아이들 잠재울 때 부르는 노래. 이 자장가의 유래는 자장율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라에서는 자장율사를 굉장히 큰 선생님으로 존경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이 자장 같은 성인이 되어라 이러는 바람에서 그 자장가를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그 신라에서 자장율사는 대국통, 즉 국사, 나라의 선생님으로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이런 존경받는 그 어른처럼 되라는 의미가 그런 자장가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7세기 내우외환의 시대, 엄격한 율사로서 승단 내부를 바로 세우고 한 나라의 대국통으로서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중심에 바로 자장율사가 있었다.